경제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더 매파적이었던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긴장감을 키웠는데요. 특히 내년에도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자, 미 연준 FOMC 회의 결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강대 경제학부 이윤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결과는 예상대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상 동결은 예측되었던 내용이고요. 네. 이제 시장이 놀랐던 부분은 이게 이자율을 얼마나 더 높게 유지할 것인가와 그것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네. 그것이 예상보다 좀 더 매파적으로 발언을 해서 그리고 또 경제 전망 예측치도 시장이 예측했던 것보다 좀 더 매파적으로 나와서 네. 거기에 민감하게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두면서 결국 이제 시장에서 이걸 이제 매파적 동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올해 11월, 12월 두 번 회의가 남았어요. 실제로 올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는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실은 그 올릴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높이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고요. 그런데 네. 다만 그것을 확실하게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데이터를 보면서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시장은 사실상 그 부분은 예측하고 있었던 거고요. 사실 시장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은 이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는데 네. 예상보다 더 오래 갈 것이고 그리고 그 높은 금리가 또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의장의 발언과 경제 전망 예측치, 그러니까 점도표로 나왔던 네. 그 결과가 시장 예상보다 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 좀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사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CME 패드워치를 보니까 11월 동결 전망이 70%를 아직도 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11월에 올릴지 12월에 올릴지는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월까지 남은 데이터를 보고 그다음에 12월까지 그러면 11월에 안 올려도 12월에 뭐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돌아서지 않으면 네. 12월에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지금 실질 이자율이 경제를 압박하는 수준에 와 있다라는 점은 인정을 하는데 그게 예상보다 물가는 어느 정도 낮아지고 물가 하락 추세로 좀 돌아선 것 같은 증거는 나오지만 네. 그게 아직까지 이제 확신을 줄 만큼 된 것은 아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강건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의 노동시장이 좋다면 물가 상승 기조가 계속 유지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서 교수님께서 지금 점도표를 짚어주셨는데 보면은 올해는 뭐 기준금리 예상 중간값이 지금 유지가 됐는데 내년이 지금 올랐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말씀하셨듯이 한 번 더 인상할 거라는 것은 시장도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올린다고 해서 그게 크게 서프라이즈가 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내년에 얼마나 내릴 것인가와 관련해서 원래 예상은 4번을 내릴 것이라고 이제 6월에서 나왔던 네. 경제 전망치에 따르면 예상은 4번이었는데 시장은 사실 회의 전에 4번 다 안 내리고 3번 정도 내리는 것으로 조정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결과를 보면은 나온 수치는 3번도 아니고 2번을 내리는 정도의 수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망을 한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나스닥 같은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금리를 실제로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도 조금 늦춰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은 이번 발표에서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봤던 건데 네. 어떤 면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보다도 그 의장이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반영을 하면서 항상 뭐 애매모호하게 발언을 합니다만 네. 이번에는 내년에 가도 이게 우리가 내려도 될 수준인지 알 수 없다. 내년에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내년에 가서도 물가 안정이 충분히 우리가 목표로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 수준에 충분히 도달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만 그때 이자율을 낮추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인하 시점도 뭐 시장에서는 뭐 상반기에 한 번 인하하지 않겠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회의 전부터 하반기로 좀 전망을 조정하는 IB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발표로 인해서 그 전망도 내년 6월에까지 이자율을 낮출 것이다라는 전망은 그 말씀하셨던 CME 결과를 보면 네. 30% 정도 수준으로 확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은 뭐 경제 상황이 어떤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지표가 그만큼 이제 더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하나 짚어보죠. 먼저 인플레이션은 8월 수치만 보면 약간 둔화세가 감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인플레 압력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이제 처음에 이제 연준과 그 시장에서 걱정했던 것들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스티키하다라는 표현을 썼죠. 이게 너무 끈적끈적해서 네. 잘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우려는 지난 7월 미팅 전에 나왔던 리포트에서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걱정을 덜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어제 회의까지 3번의 CPI 리포트가 있었고요. 그 3개의 리포트 모두 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좋은 리포트라고 어제 그 연준 위장도 말을 했고요. 다만 그 지난번에는 한 번의 리포트다, 한 번 보고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거 3번에 불과하다, 3번 그 밖에 안 보고 어떻게 아느냐라는 네.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과 대해서 이 물가 상승은 굉장히 그 템포러리하다, 일시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랬죠. 트랜지터리하다라는 표현,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내려온 것도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조심성을 표현을 했고요. 그 조심성을 표현한 거는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장기 전망치를 보면은 사실 장기 전망치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수준보다 어느 정도 높은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연준에서 앞으로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꽤 높은 수준일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이유는 GDP 포캐스팅이나 GDP 전망이나 실업률 전망에서 나온 바와 같이 사실상 미국 경제가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점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파월 의장 발언 내용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그러니까 2%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확신할 수 있는 수준이 궁금한데요. 이건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2%까지 떨어지긴 좀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상 2%까지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2%에 머무른 것을 확인을 하고 그때 이자율을 낮추겠다라고 보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렇죠. 이제 지금 3번 정도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는 게 보였고 그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좀 속도는 줄더라도 네. 이게 궁극적으로는 2%로 갈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게 뭐 2.4%가 될지 2.5%가 될지는 알 수 없는 거고 네. 그때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을 할 거고요. 그때 나오는 그 추후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할 때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꼭 2%에 근접하지 않더라도 지금 시장이 너무 좋다라고 판단하는 노동시장이라든가 GDP 같은 경제 지표가 그러니까 그 경제의 수요가 위축되는 효과가 예상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네. 보이면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더 안정화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보이니 우리가 정말로 동결을 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내리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유가는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연준에서 보는 PCE 지표에서는 근원 물가 아니면 코어 PCE라고 해서 유가는 사실 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미국인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이유는 당장 기름을 넣어갔을 때 주유소에서 물가가 오르면 그것이 당장 소비를 위축시킬 수도 있고요. 소비를 위축시키는 건 어떤 면에서 연준이 의도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네. 그보다 큰 문제는 소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이게 물가가 많이 올랐네라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향 조정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물가가 이렇게 올랐으니 임금을 올려달라는 압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UAW나 이런 노조들이 물가 상승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로 노조들의 파업 일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네. 있는데 이런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임금 상승으로 전가가 된다면 그게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전달이 돼서 네. 악순환이 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금 미국 경제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경제 전망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치를 보면 경제 전망을 올해 1%에서 2.1%로 무려 1.1%포인트나 올려 잡았어요. 그러면 이만큼 고금리 상황을 미국 경제가 지금 견딜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금리를 이렇게 올렸으면 경제가 망가지는 게 당연하고 노동시장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조했고요. 다만 지난달 리포트에서 실업률이 좀 오르면서 네. 어느 정도 노동시장이 안정화된다. 기자회견에서는 리밸런싱 된다고 해서 노동 수요하고 공급이 어느 정도 정상화된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근데 그 물가를 낮추는 전망과 관련돼서 코어 PCE 수준은 사실상 6월에 그 전망치하고 동일하게 유지를 했는데 그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실업률은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실업률 예상치가 4.5%에서 4.1%로 내려왔는데 실업률이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그것을 지난 회의에서는 블레싱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되게 축복받은 거라는 네. 표현을 썼는데 축복을 받았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사실상 노동시장이 견조하고 그래서 노동시장의 압박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물가 하락이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다라는 어떤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을 연준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군요. 네. 자, 그래서 한국은행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는데 다음 달 금통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사실 금리는 동결을 했고 네. 이것은 예측이 됐던 부분인데 그 환율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 금리 격차를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금리 격차가 역대 최고로 벌어졌을 때 환율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가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환율이 크게 상승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사실 환율에 대해서 그 금리 격차, 당장의 금리 격차보다도 앞으로 금리 격차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라는 기대치가 되게 중요한데 지난번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동결을 했을 때 우리 원달러 환율이 크게 반영하지 않았던 것은 네. 지금 올라가지만 미국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서 금리 격차가 그렇게 오래 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네. 반면에 어제 그 연준에서의 발표는 시장의 예상보다 금리가 더 높게 그러니까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높은 수준이 더 장기간 유지되고 인하되는 타이밍은 늦춰질 뿐만 아니라 더 인하되는 폭 자체도 작을 것이다. 2024년, 2025년 2년간의 그 이자율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갔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채권 금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금리 격차가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벌어진 금리 격차가 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고 그리고 시장이 70% 이상 예상하듯이 11월이나 12월 중에 금리 격차가 올라간다면 그때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접근과는 다르게 외환 시장에서의 자금 유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고 환율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군요. 예, 거기다가 사실 우리나라는 CPI가 미국보다 좀 더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올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수치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사실 유가가 어떤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같은 것이 더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네. 점을 생각을 해보면 환율의 관점뿐만 아니라 물가 안정, 가계 부채 이런 것과 관련돼서 금리를 상승할 가능성을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강대 경제학부 이윤수 교수와 함께 FOMC 회의 결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